2018년 실적 발표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코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코롱 티슈진으로 삼아봤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 2위가 신라젠, 그리고 6위가 HLB, 10위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2018년 1월부터 2018년 그 연중에 계속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조 6,500억 정도가 되고 계속적으로 1위, 2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8년에 실적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그리고 예상되는 4분기에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발표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4분기 발표를 했을 때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상 매출액이 3,700억 정도였었지만 실제로는 1,88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509억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68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252억이 나왔죠. 그러면은 예상으로 했던 이익이 1,000억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52억이 나왔기 때문에 12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에 그래도 1위 기업인데 이런 회사의 그 실적 예측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료를 보면서 아니면은 투자의 어떤 기준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라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코스닥 2위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5조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의 10배, 13배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만 2,300원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현재는 7만 3천원, 그래서 한 50% 정도 내려온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7만 3천 원이 적정한 주가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지금 뭐 2018년은 아직 회사에서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예상 수치지만 예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신라젠의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주가라는 것이 꼭 실적으로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 가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인다라고는 결국에는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결국에는 뭐 상장 폐지를 위한 절차,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HLB를 보겠습니다. HLB도 2017년에 2018년 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11,000원, 12,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15만원까지 올랐고 그 이후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89,000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HLB의 현재 실적은 어떤가? 지금 현재 실적을 본다라면은 이 HLB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났었고, 또한 실적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던 아니던 계속 영업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회사에서 뭐 연구 투자를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영업 손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 때는 훨씬 더 높은 영업 손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손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는 손실이 누적되다 보니까 뭐 지금 전환사채권 발행을 하겠다라고 1월 30일 날 발행을 했고 그 금액이 200억 정도가 됩니다. 뭐 운용자금과 타 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각각 100억 원씩 합의 2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에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사채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200억 원을 2024년 정도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이 부분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롱 TCU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 TCU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최고로 높은 가격이 때 75,000원대였었고 그 이후에 뭐 31,000원, 3만원, 35,000원 이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TC진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고 시가총액으로는 2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본다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4분기 때의 실적은 더 악화됐고 마이너스 21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으로도 329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1, 2, 6, 12에 해당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앞으로도 개선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현재 하시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